네, 온라인 학습 시대 가장 중요한 자기 주도 학습 습관 잡는 법을 매주 키워드로 알려드리고 있는 수다학입니다. 자, 아무래도 비대면 학습을 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할 만한 것들이 참 많죠. 근데 어떤 게 가장 걱정되나요?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예, 이게 가장 그 많은 답변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다들 집중! 이렇게 한 말씀 하시면 잠깐 딴 생각했다가도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지만 집에서 이렇게 화면 보면서 1교시, 2교시, 3교시 가다 보면 내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방해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옆에서 이렇게 좀 부모님이 참견하기도 어렵고 참 곤란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뭐 아무래도 1교시부터 쭉 집중력이 없어 왔던 우리 필근 씨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죄송해요. 집중 못해서. 예. 그새 못 참고 집중해 집중을 주세요. 못했는데. 근데 진짜 공감하죠. 네, 이게 왜냐면은 내 취향에 맞는 그 재밌는 영화, 그렇지. 뭐 TV 프로그램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진짜 몇십 분 동안 집중해서 그거를 딱 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 선생님들이나 또 옆에서 지켜보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나 또 다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따 뭐 먹을까? 맞아요. 이따 스파게티 먹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지요. 아니고 예. 자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것 같아도 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친구가 집중을 하고 있나? 뭐 어떻게 딴 생각하고 있나? 이걸 구별해내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집중력에 대해서도 오늘 해주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모셨습니다. 손은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그 모니터로 하는 온라인 학습 이거 하다 보면 아이가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런 고민을 저희 수다학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맞아요. 저 오늘 사실 온라인 수업 때 실제로 있었던 따끈따끈한 이야기인데요. 네, 아이들이랑 각기둥의 특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각기둥. 얘들아, 각기둥의 특징이 뭔지 아니? 각기둥에는 두 밑면이 있는데 그 두 밑면은 평행하면서 합동이야. 이렇게 설명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네네. 유독 한 친구가 카메라를 보면서 곧 터질 듯한 웃음을 막 입을 틀어막고 혼자 네, 곧 웃음을 터질 듯이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왜? 혼자 집에서 수업을 들으니까 딴짓을 하고 뭐 재밌는 거 몰래 틀어놓고 막 이랬구나. 그렇죠. 이렇게 집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학습에는 아이들이 혹 할 만한 유혹의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많죠. 너튜브도 보고 싶잖아요. 맞아요. 게임도 또 한번 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옷도 다 갖춰 있고 머리도 예쁘게 빗고 정말 학교 등교하는 것처럼 컴퓨터 있는 방으로 이동을 해서 진지하게 수업에 듣는 게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제가 아이들한테 자주 쓰게 하는 방법인데 어떤 거요? 이 카메라 각도를 책상까지 비추도록 하는 거예요. 딴짓 못하게. 네, 맞죠. 아니면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고 스피커로 소리를 다 들리게 하는 거죠. 부모님께서 다 들으실 수 있도록 네네. 뭘 하고 있는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아이들이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아하. 야, 정말 아이들도 점점 진화하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네, 뭔가 빠져나가려는 방법을 막 생각하다 보면 이게 뭔가 좀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온라인 학습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키워드로 저희가 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실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고대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에게 그 들어온 강력한 요청에 네. 이분에게 이 얘기를 듣고 싶다. 그 이분이 지금 고대원 선생님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무엇일까? 제가 뭐 당연히 오프닝에 좀 밑밥을 깔긴 깔았습니다만 네. 오늘의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바로 집중력.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맞습니다. 근데 약간 집중력은 그게 아직 안 나왔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게. 좀 늦게 나온 감도 있네요, 좀.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공부나 수학을 검색하면요. 꼭 따라오는 첫 번째 키워드가 집중력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이라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내용물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릇이 깨지면 당연히 내용물이 빠져나가면서 망치게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는 학습법을 알고 있어도 집중을 할 수 없다면 내 것으로 만들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집중력에 대해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야, 아, 그릇이 깨지면 그냥 들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깨진 거 그냥 바로 이렇게 부어 그러면 안 먹어버리는. 됩니다. 네, 그러면 그릇이 안 되지, 중요한 진짜. 거예요. 네, 그릇이. 그렇죠, 선생님? 맞아요. 집중을 잘 못하면은 나중에 조금 어려운 게 나오면 이해 안 가고요. 이해 안 가면 그 다음에 또 집중이 안 돼요. 집중 안 되면 또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아주 악순환인 거죠. 맞아. 그래서 수학처럼 사고력을 요하는 과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게 돼도 그때 또 이 집중력이 중요하거든요. 집중력 가지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또 성과를 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네. 기본적으로 집중력이나 학습 습관을 만드는 게 실은 어른들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오죽하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집중력과 함께 학습 습관을 잘 기를 수 있도록 우리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소중한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높이고 습관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강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어른도 네. 힘든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요. 저희 아이도 꾸준히 집중해서 하는 거는 끊임없이 아빠 말 안 듣기밖에 없거든요. 그건 집중력이 높나요? 그거는 아주 늘 꾸준히 하더라고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예. 네. 어쨌든 너무 지금 귀가 솔깃할 만한 그런 강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네. 바로 지금 우리 고대원 선생님의 명 강연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혼자 모니터를 보면서 공부해야 하는 온라인 학습 시대가 오면서 집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아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낙설하거나 눈만 모니터에 두고 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5분을 제대로 집중한 아이보다 학습 효과가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집중력 올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수준을 찾아라입니다. 너무 길거나 짧은 시간, 혹은 너무 많은 과제나 어려운 과제는 아이의 집중력을 방해하겠죠. 아이가 과제를 해낼 만한 시간과 도전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문제를 주는 것은 집중력 향상에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집중 시간과 학습량, 이건 간단한 테스트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분 테스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학교에서 3학년 2학기 자료의 정리 중 규칙 찾기를 배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오늘은 규칙 찾기 중 삼각수에 대해 테스트해볼까? 교과서로 삼각수 개념과 예시 문제를 보면서 딱 5분만 공부해볼래? 라고 5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5분 공부에 맞춰서 관련 문제를 준비해주세요. 그럼 아이는 집중을 해서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겠죠. 삼각수란 점이 모여서 삼각형을 이루는 수였지,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했었지 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5분이 지나면 약속대로 교과서를 덮고 테스트 문제를 줍니다. 다음 그림에서 5번째 있을 무늬의 공깃돌 수는 몇 개일까요? 공깃돌 수가 1, 3, 6, 10으로 2, 3, 4씩 늘어나는 규칙이 있구나. 그럼 5번째의 경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는 15라는 식이 나오겠네 하면서 집중해서 문제를 풀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잘 풀어낸다면 이 아이는 5분 이상 집중을 할 수 있는 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중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이때도 시간을 무작정 늘리면 안 되겠죠. 분량을 쪼개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집중 시간을 5분 더 늘려 10분으로 잡는다면 먼저 연산 10문제 5분, 그 후에 피드백, 잠깐의 휴식 후에 관련 응용 문제 3문제 5분, 그 후 피드백, 집중 시간을 쪼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있는 것을 아이에게 제시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훈련이 지속돼 익숙해진다면 집중력의 단위가 짧은 아이도 집중력 키울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집중력 올리는 방법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라입니다. 집중 시간을 늘리는 것만큼 집중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바로 필기 습관으로 집중력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 수다학에서 오답 노트나 노트 정리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별도의 노트 없이 접착식 메모지 하나만으로 집중력도 높이고 학습 의욕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걸 그대로 접착식 메모지에 받아 적는 거예요. 시간이 5시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그럼 5시에서 30분 전이면 4시 30분이겠죠. 이때 문제에서는요, 4시 30분이면 예각이냐, 직각이냐, 둔각이냐를 고르는 문제일 텐데요. 예각은 0도보다 크고 직각보다 작은 각, 직각은 90도인 각, 둔각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의미하는데요. 4시 30분을 시계로 나타나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이때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각도는 직각보다 작으므로 답은 예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겠죠. 그럼 그걸 그대로 받아서 책에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끝! 진짜 이렇게만 하면 되냐고요? 정말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선생님의 필기를 이해하고 적어야 되니까 엄청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과 문제풀이를 책에 붙이게 되면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 복습이 수월해지고 또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 만족감도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중력과 함께 학습 의욕도 높아지겠죠? 집중력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작정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고 길러지는 것도 아니죠.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방법을 바탕으로 짧은 시간 동안 효과적인 학습을 통해 집중력을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런 게 이제 시작할 때 좀 어려워요. 일단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 분량이 이게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 이런 게 참 어려운데 그죠. 그런 거 이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바로 좀 방법을 시원하게 알려주셨고 초등학교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기르는 시기잖아요. 당장 중학교만 들어가서도 X, Y가 나오면서 복잡해지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서 학생들의 집중력이 낮아지고 찍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죠. 맞아요. X랑 Y를 그렇게 그때부터 그렇게 싫어했다고. 저 그 뒤로 수학을 놨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끈기를 발휘해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는 집중력은 특히 학습 습관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이 방법들을 한번 꼭 적용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그 강연에서 네. 집중 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조금 더 보태가지고 보태주세요. 이야기해드리자면 네. 혹시 뽀모도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포모도로 스파게티. 맞아요. 포모도로 스파게티. 포모도로 스파게티. 그거 맛있어요. 네, 맞아요. 네. 맛있죠. 네. 이 포모도로가요, 토마토라는 뜻을 가진 이탈리아어인데요. 이 토마토를 먹는 게 아니라 토마토처럼 생긴 타이머를 이용해서 하는 학습법이 포모도로 학습법이에요. 에이, 먹는 건 아니네요. 에이, 뭐야. 구체적인 방법은요. 25분 공부를 해요. 타이머로 시간을 재고. 네. 그리고 나서 5분 휴식하는 거죠.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 네. 25분 공부, 5분 휴식. 25분 공부, 5분 휴식. 그냥 50분 통째로 공부하고 10분 휴식하는 거보다 네. 훨씬 더 집중력에 좋다는 거예요. 25분하고 5분 쉬는 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타이머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지켜가면서 학습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강연에서 나온 이야기들도 물론 좋은 이야기들입니다만 이제 그 이외에도 사실 집중력을 기르는 많은 좋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저학년들은 집중 시간이 대부분 짧아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집중력을 활용해서 공부까지 유도하는
공부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이게 경험상 일단 책상에 앉으러 그 가는 과정이 일단 싫어 그게. 싫어. 맞아요. 너무 멀어.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인 학생인 경우에는요, 바로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는 네. 재미있는 공부 관련 영상 5분 보기로 스타트를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이게 공부인 듯 공부가 아닌 듯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예열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관련 개념을 동화책으로 풀어놓은 것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공부는 아니지만 공부와 연관이 된 책을 10분을 읽어보고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어머니와 내가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유도하는 방법들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거 수다 끝날 때마다 핑근이의 수학 동화 하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도형에 대한 어떤 수학 동화를 잠깐 5분, 10분 읽은 다음에 그렇지. 봐봐, 여기 얘기 나온 것처럼 도형이라는 건 이런 건가 봐. 이러면서 이제 쓱 이제 도형 공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공부의 시작을 색다르고 재미있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흥미가 있어야 책상에 앉아서 그 뒤에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네.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될 텐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풀라고 시키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문제 딱 3문제만 풀어볼까? 이렇게 가볍고 정확하게 시작을 하면 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문제. 그 정도는 그 저희가 정도는 괜찮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좋으면 문제를 더 늘리면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재밌어할 만한 포인트로 시작을 하면서 현재 아이가 할 수 있는 학습량을 점검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질과 양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하. 자, 근데 이제 네. 역으로 학교 교실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아. 집중력이 저마다 다른 아이들을 앉혀놓고 40분 동안 선생님 한 분이 수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거를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시는 건지 비결이 너무 궁금합니다. 갑자기 새삼스럽게 대단하게 느껴지네. 네. 그렇죠. 사실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왜라고 반복해서 물어봐주면은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치. 예를 들어요. 2학년 1학기에 분류하기 단원에서 네. 이런 문제가 나와요. 한번 어떤 보시겠어요? 거? 네네네. 분류 기준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 하라고 했죠. 네. 자, 여기서 답은 쉽게 골라낼 수 있어요. 위에 입는 옷과 아래 입는 옷. 네. 자, 이때 왜 스킬을 써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위에 입는 옷과 아래 입는 옷. 이 기준은 왜 될까? 그럼 반대로 편한 옷과 불편한 옷으로 분류하는 거는 왜 안 될까? 내가 입으면 편한데 아빠가 입으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작은 옷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다 보면은 이 분류 기준이 주관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건 안 되는구나. 이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왜라는 질문을 반복해서 하면서 답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엄마 아빠께서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 집중할 수 있게 돼요. 훨씬 더. 초등학교 교과서 유난히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왜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발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아이들의 종합적인 사고력, 창의력, 집중력까지 모두 키워줄 수 있는 마법의 질문 같은 거죠. 야, 그 왜를 역으로 아이들한테 하는 것도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러게요. 네, 아이들한테 그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됐어요. 항상 문제죠, 고학년이. 고학년한테 잘못 뿔리 왜 그럴까? 이때가 왜 그래요? 그냥 위에 입는 거니까 위에 입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예, 고학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학년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략이 다른 것 같아요. 저학년은 흥미 위주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면 네. 고학년은 반대로 너튜브나 스마트폰처럼 네.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를 줄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학년은 환경에 더 신경을 써주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서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차라리 논리적으로 분량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끝나면 너 마음대로 놀아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예를 들면 수학 문제의 경우 하루 5문제만 풀이를 완벽하게 썰어 이렇게 하면 5문제 풀고 밖에 나가서 놀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아하, 그렇겠네.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을 줬을 때 네. 굉장히 그거에 또 맞게 집중해서 잘하는 애들이 있고요. 또 이제 일부 몇 명의 아이들은 공부를 하려고 책을 다 꺼냈다가 갑자기 더 하기 싫어지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 아, 뭔 말인지 알아요. 그냥 괜히 막. 자, 5문제 완벽하게 풀기. 4문제면 충분한 것 같은데. 왜 5문제를 해야 되지? 막 무조건 반항하고 싶어. 저걸 수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괜한 반항심. 그렇죠. 이런 친구들은 사실 스스로 목표를 정하게 하고 계획을 스스로 세우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 스스로? 네.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네. 나는 20분 동안 10문제 풀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시간 관계없이 10문제만 풀겠어. 뭐 그게 3분이든 5분이든 자기가 집중해서 푸는 속도에 따라 그건 달라질 수 있겠죠. 네네네. 그 외에 그러니까 휴식 시간도 어느 정도 가지면 좋을지 다 스스로 계획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성공을 경험해 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뿌듯함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집중하는 시간도 점점 늘려갈 수 있고요. 또 뭔가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해 가면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습관까지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 오늘 강연에서도 그렇고 뭐 방금 들려주신 얘기에서도 그렇고 뭐 여지없이 이번에도 엄마 아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마무리하시면서 이거만큼은 정말 좀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이의 교과서를 잘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필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명백히 보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아이 입장에서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보고 있구나라는 사실만으로도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옆에서 누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격려, 그리고 과하지 않는 시간과 학습량으로 학습 습관과 집중력을 잘 길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아니 우리 필근 씨도 사실 뭐 네. 수학 동화 고르다가 뭐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요. 열심히 고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한번 또 아주 기가 막힌 분을 한번 모셔와 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의 이야기를 준비해놨을지 오늘도 한번 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잡고, 자, 필근이의 수학동화, 샤랄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예요. 어려서부터 아르키메데스는 한 문제에 몰두하면 옆에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집중력이 대단했어요. 특히 수학을 좋아했던 그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풀곤 했답니다. 훗날 수학자가 된 아르키메데스는 당시 고대 그리스 왕의 부름을 받아 수학 연구를 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이 그를 불러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금 세공인에게 왕관을 만들게 했는데 아무래도 금이 아닌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네. 자네가 알아봐 줄 수 있겠나? 그날 이후 아르키메데스는 온통 왕관이 금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고민에 빠진 채 목욕탕을 찾은 그가 물속에 몸을 넣자 바로 그때 물이 넘쳐 흘렀어요. 아르키메데스는 문득 그래, 물체가 액체 속에 잠길 때 그건 흘러나온 액체의 부피가 그 물체의 부피와 같구나. 그리고는 새로운 발견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벌거벗은 채 거리로 나와 알았다라는 뜻의 유레카! 유레카를 외쳤어요. 이를 통해 왕관 속에 금이 아닌 다른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집중 또 집중한 끝에 물에서 작용하는 힘인 부력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수학 연구에도 집중하며 도르래, 기중기, 양수기 등 발명에 성공. 지금까지 세계 3대 수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힐 수 있었답니다. 이렇듯 아르키메데스가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바로 집중력.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집중하고 문제를 끈질기게 해결하려 한 습관 덕에 위대한 발명가이자 수학자가 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아르키메데스처럼 집중력을 쑥쑥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아, 진짜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아. 목욕탕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우리 알키메데스를. 예, 그렇죠. 예. 뭐 아무튼간에 이 진짜 한 번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옆에서 진짜 뭐 사람이 말을 걸어도 모를 만큼 집중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진짜 오늘 주제에 딱 맞는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르키메데스를 비롯해서 뉴턴이라든지 가우스라든지 세계의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힘이 집중력이거든요. 집중력. 그래서 집중을 해야 깊게 사고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문제, 특히 큰 문제겠죠.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생각을 해서 차분차분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학 문제에서 실력을 향상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집중력은요.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아요. 마치 우리 몸무게 같은 거죠. 하지만 정확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의도한 방법과 분량을 가지고 하루하루 작은 성공을 쌓아서 수학 집중력과 실력을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네.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온라인 학습 시대의 그 가장 중요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늘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네. 굉장히 많은 키워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전 의식도 맞아요. 있고요, 호기심, 뭐 자신감, 오늘 뭐 집중력에 이르기까지. 근데 이 모든 키워드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뭘까요? 어떤 겁니까? 바로 아이들이 재미가 있어야 되고 흥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야만 뭐 호기심도 생기고 그죠? 자신감도 생기고 집중력도 키울 수 있고 이 재미라는 부분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 역할이 또 그만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요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 재미있게 수학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조금 이제 형식을 바꿔서 네. 수학이 과연 세계 곳곳, 이 세상 곳곳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저곳에도 아니 여기에도 수학이 아니 너 여기도 있었니? 아니 여기도 수학이 또 있었네. 이렇게 곳곳에서 쓰이고 있는 이 수학을 알려드릴 겁니다. 예, 단지 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흥미로운 수학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함께해 주신 고대원 선생님, 손은지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필근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